100몇십만 원을 버는 달은 한 달 내내 우울해요. 일단 차를 얼마 못 팔았다는 그 생각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지고 대부분이 후배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일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제일 많이 못 팔 때도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심했죠. 그냥 살려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나이가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에 뭐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장사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없고 확신을 가지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지금 고깃집에서 쓰던 불판들이에요? 네, 쓰던 불판들. 코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깃집 사장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혜택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혜택. 그냥 한 박스를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끔 어떤 고기를 정확하게 숯을 잘 쓰고 계신지부터 파악을 해서 혹시 권해드릴 숯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써보시라고 무상으로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한 박스에 얼마예요? 2만원 후반대 정도.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열어보면은 그때는 좀. 돈 버는 사람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부산에서 수술 유통하고 있는 그 전완수라고 합니다. 네, 약간 조진웅 씨 닮으셨는데요. 조진웅이요? 좋네. 이제 원래 안정환 닮았다 소리 들었는데. 오시면 어떤 업무 보시는 거예요? 오늘 미리 주문 들어온 데를 납품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2년 조금 넘었어요. 원래 이 일을 시작한 지는 한 3년 차 정도. 카드키를 출입문에서 깎여요. 여기는 혹시 매출액이 어떻게 되세요? 월 매출액이 거의 한 2억 정도. 2억이요? 네. 여기서 가져가시는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25%? 아침부터 정신 없으시네요. 저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에 싣기 편하게 지게차로 네.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편한 게 아니네요.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숯들인 거죠? 네, 그렇죠. 전부 숯이에요. 근데 숯 종류는 다 다른 숯들. 그럼 이 숯들은 좀 납품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일단 주로 식당이 제일 많고요. 식당이면은 주로 네. 고깃집 같은 곳? 네, 그렇죠. 고깃집. 이거 운전 실력이 진짜 상당하시네요. 네. 선생님, 이 숯도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고기 종류에 따라서 좀 숯을 골라서 쓰실 필요가 있고, 석쇠를 쓰느냐 아니면 판을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고르는 부분이 있고. 선생님 보니까 숯도 있고 고기 불판도 있네요. 네네. 저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코팅이 안 돼 있는 상태면은 고기를 올렸을 때 눌러붙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저거는 코팅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식당 사장님들이 쓰시던 판을 코팅을 해주신 거예요? 재 코팅을 하는 거죠. 보통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코팅을 계속적으로 하더라고요. 여긴 뭐 간식 창고인가요? 네, 그렇죠. 직원들 뭐라고 이거 복리후생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다 간식들이 많네요. 부러운 거 아이가? 이제 어디로 이동하세요? 저 납품하러 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깃집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숯을 납품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영업직이었는데 수익은 괜찮았지만 불안정한 거잖아요, 영업직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냐. 생각해보니 괜찮겠더라고요. 고깃집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또 제가 또 고기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고깃집 하면은 항상 숯불 고깃집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숯이라는 게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 그때는 오로지 진짜 안정적인 것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전 직장은 혹시 어디 있었어요?
그 SK 렌트카의 영업직으로 일을 했는데 못 버는 달은 진짜 뭐 100몇십만 원 번 때도 있었고 퇴사하기 바로 직전에 2,800만 원을 벌어본 적도 있어요. 한 달에요? 그렇죠. 한 달에 2,800만 원을 벌었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다음 달 걱정을 또 바로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도대체 거기서 얼마를 어떻게 벌어야지 이 불안정한 마음이 사라질까.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게 고민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을 하게 된 게 내가 몸이 힘든 만큼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고깃집이 저도 이 업을 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그게 다 제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코팅을 해서 이 전부 다? 이게 지금 고깃집에서 쓰던 불판들이에요? 네, 쓰던 불판이요. 이거를 다 가지고 가서 그럼 코팅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여기 타서 빨리 가봐야 돼서. 오전 시간이라서 대부분 가게들이 문이 다 닫혀 있어요. 닫혀 있으면 저희가 그냥 알아서 수술 다 넣어드리고 영수증도 두고 오고. 거래처가 혹시 몇 군데나 되세요? 전국적으로 다 따지면 한 1,500군데. 거래처를 처음에 네. 확보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거래처가 계속 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냥 고깃집에 무턱대고 들어가요. 수술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저희 수술 써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영업하러는 엄청 많이 다녔죠. 트럭을 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왜냐면 주차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오토바이를 사서 다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납품할 물건은 없고 영업은 많이 다녀야 되니까 트럭이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늘리기 시작해서 반만 채워서 나가보자, 한 차 꽉 실어서 나가보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목표를 두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거 한 박스에 몇 킬로예요? 10kg. 그럼 이거 30킬로네요? 네, 저 30kg. 네. 10박스 나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무거운 짐을 하루 종일 나르셔야 되니까 네네. 좀 다치거나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다치죠. 뼈도 부러진 적 있어요. 뼈가요? 네, 차에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발가락이 완전 골절이 됐거든요. 손가락 이런 데 다쳐서 피나는 거는 개의치 않았죠. 뭐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 밥 먹고 본사 창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전 일정은 이제 끝난 건가요? 네, 식사하고 그쪽 가서 물건 이동할 게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종을 갑자기 바꿨댔잖아요. 네. 그 직장을 워낙 이제 오래 다녔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 사무실 주변에 계실 거잖아요. 그 주변을 납품하러 가게 될 때 되게 숨어 다녔거든요. 부끄러우니까. 왜 부끄러우셨어요? 1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아무래도 직급도 있었을 거고 제일 위에 선배 형태였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트럭을 타고 박스를 들고 납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사실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주변에 납품을 갈 때는 되게 진짜 피해 다녔었거든요. 회사 다녔을 때 수입이 편차가 컸다고 하셨잖아요. 네, 100몇십만 원을 버는 달은 한 달 내내 우울해요. 일단 차를 얼마 못 팔았다는 그 생각에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참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저는 초창기 멤버라고 해야 되나? 한 사업에 대해서 초창기 시작했던 그 멤버 형태라서 대부분이 후배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일 많이 팔아야 되는 건데 제일 많이 못 팔 때도 있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좀 심했죠. 다시는 그런 경쟁 구도에 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영업처를 만드는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왜냐면 차를 판매하는 영업을 했었다. 최소 뭐 2, 3천만 원짜리를 판매를 했는데 뭐 2, 3만 원짜리 판매 못 하겠느냐. 되게 쉽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래 걸렸어요. 어떤 점이 좀 예상 못해놨어요? 기존에 쓰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써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게 납품을 하면 그 옆 가게들도 다 고깃집이 있잖아요. 네. 갈 때마다 또 계속 가요. 계속 가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는 연락이 꼭 주시더라고요. 계속 가서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숯 잘 쓰고 있냐, 타 업체 거 쓰지만 혹시 뭐 문제는 없나, 이렇게. 뭐 나중에 돼서는 그냥 사장님들도 웃어요. 그냥 또 영업하러 왔냐 이런 식으로. 영업하러 왔다, 이제 한번 써주실 때 안 됐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식사하러 갈 때 그런 데를 가죠. 가서 부담을 주죠. 이제 사장님들한테 나 여기 밥 먹으러 왔다. 그리고 다음날 또 영업하러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써줘 보시긴 해요. 최대로 많이 가본 곳이 몇 번째 가셨어요? 한 5, 60번 간 것 같은데. 5, 60번을 가셨어요? 네, 그쵸. 전국에 네네. 영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조언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조언을 할 위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그냥 살려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확신은 있었지만 이게 언제 그 확신이 올지는 몰랐고 그냥 다른 걸 할 수 없으니. 왜냐면 나이가 글쎄 30대 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에 뭐 직장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장사한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버틴 것 같네요. 여기도 숯 보관 창고예요? 예, 여기가 저희 물류센터입니다. 컨테이너가 들어오면 여기에 자력을 다 해서 일부를 이제 저희 저쪽 창고로 옮기고. 그럼 지금 창고를 2개 운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희 건 아니에요. 여기는 저희 건 아니고 이제 수입해 주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이 창고를 살려고 계속 인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수치예요? 예. 와, 엄청 많네요. 많이 빠진 겁니다. 여기 있는 건 물건이 다 얼마치예요? 지금은 또 많이 빠져서 10억까지는 안 될 것 같네요. 여기를 인수하신다고요? 그렇죠. 유통업을 하다가 이제 수입업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숯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어떤 숯을 쓰면 좋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수술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고기를 굽는데 불이 계속 올라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숯의 문제거든요. 직접 제가 집에 가서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죠. 그 제가 느낀 거를 가게 사장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숯을 바꿔보고 하다 보니 훨씬 더 괜찮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연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깃집 사장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혜택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연락 주시면 그냥 한 박스를 테스트 해보실 수 있게끔 사전에 근데 연락을 주세요. 어떤 고기를 정확하게 숯을 잘 쓰고 계신지부터 파악을 해서 혹시 권해드릴 숯이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써보시라고 무상으로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박스예요? 네. 이거 한 박스를 그냥 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혹시 이거 한 박스에 얼마예요? 보통 뭐 2만원 후반대 정도.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좀 그렇겠지만 선생님 그럼 앞으로 좀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유통만 하고 있는데 빨리 인수 작업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제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경남 지역에만 주로 이제 직납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문의가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택배나 화물 형태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는데 직납을 하고 싶어요. 그게 택배 비용도 절감되고 이제 관리 차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편히 그냥 여쭤봐 주세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이 편한 일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 파이팅!